네, 경매 실처의 두 번째 시간 불황일수록 빛나는 재테크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불황일수록 빛난다. 네, 대부분은 불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갖는 느낌이 어떠세요? 경매를 하지 말아야 힘들다. 힘들다. 안 좋다. 안 좋다. 네. 장사들이 일단 안 되잖아요. 아끼자. 네. 투자하지 말자. 투자하지 말자. 투자하기 오케이. 두렵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IMF 때 불황이었죠. 그렇죠. 네, 네. 엄청났죠. 그때 여러분들이 아는 교촌치킨 이런 거가 급성장을 했어요. 아. 불황이 되니까 직장을 잘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창업으로. 퇴직금은 있지. 뭐는 먹고 살아야 되겠지. 아. 그러니까 뭘 합니까? 개인 창업. 창업을 하게 된다. 자, 불황일수록 또 뭐가 됩니까? 창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먹고 산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간판. 간판, 불황일수록.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그 대기업의 어떤 사업 방식이 뭐였냐면은 불황일수록 광고비를 집행합니다라고 했더라고. 이유가 뭘까? 불행일수록 광고비를 지갑, 집행한다고? 그치, 지갑을 부담되지 않다. 안 여니까. 고객이 지갑을 안 열고 움츠러들기 때문에 기업은 오히려 이용하고. 지출을 해서 광고를 해서 호객이 돼야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불황이라고 해서 다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누구는 호황기를 맞기도 하고 누구는 또 광고비를 지출하기도 한다. 누구는 지갑의 문을 잠그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거는 누구나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경매의 실체랑 뭔 관계냐? 예. 경매는 아까 그랬죠? 2m 높이에서 떨어져도 잔디. 잘 안 닫히는 푹신한 잔디라는 법적 안정성하고 20% 30% 떨어지는 이런 잔디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한 10만 평 정도가. 네. 대충 굴러도 절대 안 다치게끔 되어 있어요. 에어백이 네. 있는 거군요. 에어백이 든든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경매라는 건 불황이라는 것일수록 보석처럼 빛을 내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냥 돌덩이 사이에서 그 햇빛에 반사된 금덩이가 번쩍번쩍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도 늘 예로 들었던 게 다이아 1캐럿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러는데 그래봤자 1000만 원이야. 그런데 경매라는 이 산에 들어가면은 길에 채이는 게 금이야. 다이아하고. 왜? 애진간해 가지고는 1000만 원 밑으로 사는 것보다는 1000만 원 이상 더 시세 차익 보는 물건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파트에서 90%, 93%에서 낙찰됩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그럼 2억에 90%짜리면 1억 8천에 됐다는 얘기네. 그러면 2천 벌었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뭐예요? 그 90%의 낙찰이 돼서 1억 8천에 돼도 아파트 이전비 3% 해볼까요? 313, 그 500만 원. 그러면은 600만 원 쳐도 2억짜리를 90%의 낙찰이 돼도 1,400은 본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1캐럿을 벌잖아. 근데 그런데 이게 우리는 한 찾아오는- 7, 80에도 낙찰되는 건 있잖아. 찾아오는 그렇죠. 불황에는 더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불안해서. 눈치를 들 거거든요. 네. 소비도 아껴야 되고 네. 헌돈도 시세라는 쓰지 것이 말아야 되고 떨어져서. 부동산 투자할 돈도 다 쟁여놔야 된다. 자, 생각을 그래서 하는 아까 거고. 그 1번 항목이 중요한 거야. 부동산 도매 시장이다. 음. 그래서 얼마 전에 스파레주에서도 묻길래 그러면은 일반 바다일 때 경기가 호황일 때는 호황의 밑에서 도매 시장이 형성되지만 불황일 때는 그 도매 시장이 그 뭐야 시세보다는 도매가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냐라고 내가 물었어. 도매가 그렇진 도매가일 않죠. 뿐이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시세 경기가 호황일 때는 호황인 수준에서 비해서 도매가 도매가 형성되고 불황일 때는 불황일 때에 맞춰서 도매에 사는 것이지 그렇죠.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렇게 뚫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도 우스운지 실소를 터뜨리다. 아. 이렇게가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매가가 자, 그 불황에 실거래가로 대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인 불황에 거죠. 대해서 물건의 감정가가 떨어질 때 거기에 맞춘 도매가인 경매 낙찰가도 같이 떨어진다는 떨어진다. 얘기죠. 그렇죠. 네네. 그거는 그 경매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불황인 걸 모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불황인 상황에서 가격이 시세가 떨어진 거를 알고 그때 또 시세 조사를 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낮은 금액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죠. 다만 장점은 뭐예요? 불황일수록 왜 더 빛날까요? 왜? 어떤 점?
시대 차익이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불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주머니 닫으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경쟁이 그다음에 낮아지고. 경쟁도 낮아지고 그렇죠. 물건도 많이 나오고 불황이니까 물건은 많이 나오지. 네네. 경매가 많이 경매 당해야죠. 호황이 되는 거네요. 그치. 물건은 많이 나오고 대신 사람 수는 지갑을 닫으니까 경쟁자들이 줄어들고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불황이다 보면 대출도 많이 안 해줘. 그렇죠. 불황이니까 빌려주면 망하는데. 네. 그러니까 대출 비율이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3번에 살 거를 4번까지 유찰될 때 응찰을 시작되는 거야. 저는 시대 차익은 더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낮은 데서 사는 거지. 떨어지고. 그렇지. 그래서 IMF 때 떼돈 번 사람이 많았고. 경매는 호황일 때는 호황일수록 신이 나고 불황이면 불황일수록 또 빛이 나서 시대 차익이 많이 그렇죠.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음. 경매라는 게 경기가 좋아도 좋고 경기가 안 좋아도 좋고 그렇죠. 전천후. 투자 기법이 그렇지. 경매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기도 보면은 전천후 폭격기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네. 전천후.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미사일은 보면 공대지, 공중에서 땅만, 지대의 공만 있어. 거의 미사일이 특징이 한 일방향인데 전천후 폭격기는 위아래 다 때리는 거라. 너무 좋죠. 이런 게 그래서 기능이 만능이 있어야 이런 다양한 경기 호황과 불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황은 통상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98년에 불황이 한 번 왔죠. 네. 그 다음에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할 때 서브프라임으로 전 네네. 세계가 난리 났었죠. 네. 그 다음에 2018년 내년도 경기가 문제가 되겠죠. 네. 네. 지금이 때이군요.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안정기를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고용 불안이 별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낮아졌다. 즉 실업자가 별로 없다. 이거는 그 경제가 좋다. 그렇죠. 경제가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네 마네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경제가 좋아졌다는 지표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판국, 일본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형태의 또 파국이 올지는 대체적으로 10년 만에 한 번씩 오니까 그때는 모르겠어. 물론 88년대 전두환 정권 때는 그 건설 붐에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던 때예요. 네. 88년대 건설 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같은 10년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지표가 좋으니까. 네. 네,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통상 그런 불황이 오니 그럴 때는 통상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피할 수가 없더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주식, 네. 부동산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아, 네. 그렇죠. 불황이 오면은 크게 한파가 오면은 누구든 춥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 사람은 춥고 저기 남쪽 사람은 덥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겨울엔 추워요. 네. 누구나. 네. 자, 그러면 저는 98년 때 IMF 때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거가 그 당시 정말로 다 죽는다고 하고 정말로 경매가 많이 쏟아졌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종이로 막 물건을 그러니까 흑백으로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물건에 보면은 많죠. 지도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 있고 뭐 현황 조사서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A4지의 위아래로 한 5cm? 5cm로 A4지가 옆으로 박스 하나 그려졌다고 쳐볼까요? 그럼 거기에 이제 물건 낙찰일, 어느 법원, 그 다음에 이름, 당사자, 끝! 야. 나머지는 그것만 보고 찾아봐야 법원에 돼. 와야 돼. 어머. 법원에 일주일 전에 이제 그 이만한 두꺼운 서류가 준비돼 있어. 법원 서류가. 열람해야 되는군요. 그렇지. 거기 와가지고 열람하면은 책은 한 권밖에 없지. 줄은 이렇게 계속 서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경매 잡지 회사에서는 나와가지고 아줌마들이 한 페이지를 딱 잡고 이렇게 반씩 접어서 계속 옆에서 필사를 하는 거야. 아. 핸드폰이 아줌마들이. 없으니까 찍을 수도 없고. 있어도 찍지 못하게 했겠지. 네. 그때는 이게 찍지는 못하지. 옮기기만 하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순한 사람 지켜보지만 나는 또 성질이 급하니까 좀 남 좀 보고 합시다. 그러면 예. 이렇게 가르치나 봐. 안 그러면 또 야 당신 어느 잡지사야? 이러면서 싸움이 나면 또 매출이 안 생기잖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이트들이 다 옛날에 아줌마들 동원해서 옮겨가지고 그 인쇄 있잖아. 시험 인쇄할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등사기. 이걸 밀잖아. 네. 활자 밀잖아. 네. 그러게 해야죠. 잡지 찍어내. 그러니까 다 흑백이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진이 안 보여.
아까 말한 요 칸이 전부야. 98년도에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물건 잡지를 내가 원하는 지역을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서울 하나 살려고 하면 잡지가 한 번에 막 그 수십 개를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방 물건은 상상도 못 하는 거지. 하긴 인터넷이 2000년도부터 상용화됐으니까. 그때 98년이 윈도우 98 할 때잖아. 그러니까. 그 MS-DOS. 스타크래프트 처음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아. 스타를 시작했거든. 날세기로 막 스타하던 그런 시절. 요한이라는 그 선수가 윈도우 그게 95 할 때는 컴퓨터 쓰는 사람 별로 없었어. 95년도에. 그 다음에 98. 예, 그랬잖아. 윈도우 맞습니다. 98. 그때 시대에 내가 들어갔지. 그런데 그때는 진짜로 이 환경 자체가 열악했어요. 근데 재미는 있었지. 요즘엔 내비게이션 있잖아. 네. 옛날에는 그냥 지도를 그 서울 전도 이렇게 두꺼운 걸 사야 돼. 맞아. 그럼 어느 동네면 번지를 찾아. 이걸 들고 가자니 무거워. 그럼 거길 또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는 또 A4까지만 되는 거야. 야. A3 되는 복사기가 없네. 그럼 또 맞아. 그걸 갖다가 어쩔 때는 그냥 야 찢어버려. 어. 내 성격상. 들고 가가지고 지도 찾고 번지 물어서 찾고 그랬다니까. 네. 그래서 재밌- 진짜 재밌다. 그랬었어. 그 만분의 1 지도인가? 막 그런 거. 그걸로 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 IMF 때 고생 우리 왜 보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막 불행하다, 뭐 헬 조선이다, 막 이런 얘기할 때 부모님 세대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6.25 때를 겪었다, 네, 뭐 맞아요. 70년대 네. 밥도 못 먹었고 수도꼭지에서 물 틀어 먹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가 이게 맞아. 경매에서 지금 온갖 그 겁나는 소리 하는 거가 네. 이 시절을 살았으면 그런 소리 안 나오지. 그렇죠. 옛날에 험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근데 그립다는 거죠. 한 번 더 IMF가 친다면 우리는 호황이다. 호황이 될 가능성이 있죠. 물 만난 고기. 자, 그럼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네. 대출이 50%.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억 3천짜리 사면 1억 2,500 빌려주더라. 내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가 이때였네요. 이때가 오히려 먹돈이 있는 사람만 경매에 가능할 수 들어왔다. 있는. 경매. 요즘엔 1,000만 원만 있어도 들어오잖아. 네. 그렇죠. 옛날에도 물론 저 때도 저도 1,000만 원도 안 되게 산 것도 있지만 그때는 워낙 주웠던 시절이에요. 어찌됐든 이자도 저희가 10%까지 줘본 적 있어요. 최대. 왜냐하면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이 6점 몇 할 때 법인은 8점 몇 10 이러더라고. 근데 예를 들면은 3억 빌려주면 8인데요. 3억 5천 빌려주면 10이에요. 요렇게 할 때가 있었어. 그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12여도 했어. 자, 보면 3억 기준으로 8할 거를 10을 했죠? 그러면 예를 들면 2% 차이 해볼까? 3억에 2%면 얼마예요? 연간 이자가 600만 원이자. 그럼 한 달에 50밖에 안 돼. 그럼 2년 정도 보유해도 얼마예요? 1200밖에 안 나가. 근데 시세 차익이 1억이야. 근데 10%짜리 안 하겠어? 하지. 그럼 내놓고 팔고 그 이자 다 빼고도 남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었어. 그러니까 이 돈 계산이 그렇게 가야지 6%냐 2%냐 8%냐 이걸로 뭐 계산 백날 때려봤자 하수소리밖에 안 나. 내가 한 2년 안에 판다. 그래서 2년에 계산 딱 때려보니까 1200 더 나가네. 3년에도 1800이네. 오케이. 근데 그럼 나는 얼마 남겠는데? 이 계산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이것도 사업이죠. 네. 자, 그러니까 단언컨대 불황일 때 기회가 왔다. 요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같으면은 불황일 때 시작할 수 있겠어요? 병렬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불황일 때 기회가 왔다는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실 경험. 불황일 때 기회가 왔다는 이게 2018년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 2018년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예측이 된다고. 예측이 된다. 예측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와야죠. 그래서 어제 그 내가 스파레주 그거 하면서 영상 보여준 거 있잖아. 그 미국 흑인이 한 그 영상. 운동하면서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잠을 자지 마라. 잠을 자는 순간에 기회가 날아갈지 모르지 않느냐. 기회가 왔다가 지나갈 때 잠을 자버리면 기회를 놓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고 뭐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공을 못해서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지 마라. 지금 너는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괴롭다. 너 너무 뭐 해놓은 게 뭐 있냐 이거야.
지금 상태로 충분히 괴로운데 뭐 마치 앞으로 뭐가 안 돼서 괴로운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도 너는 괴로워 충분히. 그러니까 더 노력해라. 자지 말고. 말인즉슨 지금 뭘 하란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바로. 지금 바로 하라. 오케이.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황일 때는 이런 설명을 해줘도 결국은 또 하는 사람만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한번 그 정리해 주세요, 지민 씨가. 겁먹는 투자자. 겁먹는 투자자, 경쟁률 저하, 절대 버티는 것이 이 불황일수록 빛나는 재테크의 맛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겁을 먹게 되고 경쟁률이 저하가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태 있었던 모든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버텼다는 거죠. 호황인 거나 불황인 거나 사업이 운영하다 보면 파도도 치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버티기. 결국은 답은 뭐 무수의 뿔처럼 쭉 음. 가는 거 그냥 포기하지 묵묵히 나는 경매의 길을 가겠다. 뭐 불황이든 호황이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죠? 이게 뭐 그러다가 보면 호황을 만날 수도 있고 불황이면 불황인 대로 뭐야 가장 유용한 장점이 장점이 있고 있고. 그죠? 호황이면 호황인 대로 큰 장점이 있고 매매가 잘 되죠? 결국 경매는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벗어나면은 안 돼요. 이 시류, 이 그 금밭에 내가 잠깐 그 내 눈앞에 금이 안 보인다고 해도 금이 쌓여있는 산이 분명하다. 자, 경매 실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 안정적이라 했고 불황일수록 빛난다고 선험자가 얘기했으니 어찌됐든 나는 이 산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다고 나가고 저런다고 나가고 삐져서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여기 이 산은 벗어나면 안 되는 금산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당 금산 아니에요. 금산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